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일입니다. 오늘은 커팅, 리메스업, 바디 디컴포지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커팅을 해야 할까, 리메스업을 해야 할까, 바디 디컴포지션을 해야 할까? 참 고민이 생기는 질문입니다. 이 주제도 이전에 많은 영상으로 다뤘지만 오늘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식단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칼로리를 선택해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커팅, 리메스업, 바디 디컴포지션 중 단 하나의 목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빼려면 커팅, 지우려면 리메스업, 현 상황을 유지하며 근성장을 바라는 바디 디컴포지션. 이 세 방법의 가장 큰 차이는 물론 칼로리 섭취량, 즉 식단입니다. 훈련에서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단 아무래도 더 많은 칼로리를 먹는 리메스업에서는 더 많은 훈련 볼륨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메스업이나 커팅을 선택할 것이고 아마 바디 디컴포지션의 효과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육을 얻는 동시에 지방을 뺀다라는 말은 충분히 믿음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바디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디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신다면 이전에 올린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디 디컴포지션을 변호하자면 바디 디컴포지션은 중고급자에게도 충분히 일어납니다. 단 식단을 안 하는 중고급자가 식단 조절을 할 경우에만요. 추가적으로 지방이 꽤나 있으신 분들한테는 바디 디컴포지션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진과 같이 중급자에게도 바디 디컴포지션은 효과가 있기에 아무래도 초급자는 중급자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급자라면 바디 디컴포지션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고급자에게 필요한 것은 커팅이나 리메스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고급자인데 애매하게 유지 칼로리만 먹으면서 근육을 키우는 동시에 체지방을 줄여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본인이 고급자였지만 최근 4주부터 8주까지 식단과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지방이 상당히 낀 경우에는 바디 디컴포지션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함에도 최근 들어 본인의 몸이 좋아진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식단, 운동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고 동기부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현재 몸이 발전하는 것을 못 느낀다면 몇 달간 바디 디컴포지션을 진행할 것을 추천합니다. 재능의 여부에 따라 우리의 스타팅 포인트는 각자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들을 통해서 남들보다 꾸준하고 계획적으로 훈련한다면 재능 있는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커팅. 커팅 시 제일 중요한 것은 체지방을 빼되 근육을 최대한 보유하는 것입니다. 커팅을 하는 와중에도 근육을 얻을 수 있지만 확률은 미비합니다.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초보자일수록 커팅을 하는 와중에도 근육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은 올라갈 것입니다. 확률은 있지만서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겪는 근성장은 아주 미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커팅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체지방을 빼는 단계이며 근육이 자라는 속도보다 체지방이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며 체지방 감소는 신체의 전반부에서 일어나기에 근육이 자란다는 느낌은 받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커팅 자체의 목적에 맞게 체지방을 줄인다는 목표에 충실히 임하고 커팅 시 근성장을 하겠다는 생각은 잠시 뒤로 접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리메스업. 우선 저는 벌크업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벌크를 한다고 말하면서 칼로리를 측정하지 않고 무작정 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칼로리를 측정하면서 먹는 식단을 리메스업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개념을 확실히 정해놓은 다음 리메스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체지방이 너무 없거나 초보자의 경우에는 지방의 증가 없이 근육을 키운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체지방이 있어야 근성장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선천적인 재능이 없다면 리메스업을 할 때 체지방이 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몇 달간 바디 디컴포지션을 진행해 체지방을 유지하거나 체지방을 보다 적게 유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속 편하게 지방이 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렇다면 근성장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바디 디컴포지션보다 리메스업이 근성장 면에서는 더 효율적이라는 말입니다. 보통 초보자의 경우에 리메스업 시 근성장의 속도는 어마무시합니다. 반면 중고급자라면 근성장의 속도는 느릴 것이고 인내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커팅, 리메스업, 바디 리컴포지션에 대한 권장사항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과체중이고 체지방이 많은 편이라면 커팅을 추천합니다. 만약 저체중이고 복근이 보이고 근육을 더 찌우고 싶으시다면 리메스업을 추천합니다. 만약 초보자이고 적당한 체지방에 적당한 근육을 갖고 있다면 바디 리컴포지션을 추천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 범주 안에 들지 않는다면 체지방 퍼센테이지를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리메스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는 커팅 전에 이 정도면 충분히 근육을 만들었어 라고 생각할 때까지 리메스업을 해야 합니다. 만약 리메스업을 너무 일찍 끝낸다면 사실상 커팅했을 때 이전과 큰 차이는 못 느낄 것입니다. 리메스업 때 체지방이 20% 이상 된다면 미니컷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니 리메스업, 미니컷, 리메스업, 미니컷, 리메스업, 커팅 이렇게 비시즌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리메스업 할 때 미니컷을 너무 자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체지방이 느는 것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리메스업을 하는 와중에도 체지방을 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의 실수를 합니다. 하나는 살이 찌는 것이 싫어 현 체중을 유지하려고 잉여 칼로리를 안 늘려가는 것. 두 번째는 리메스업 시 미니컷을 너무 자주 하는 것입니다. 리메스업 때 미니컷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미니컷을 너무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4달에서 5달은 리메스업, 이후 미니컷 1달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고급자이고 16% 이상의 체지방률을 갖고 있다면 미니컷을, 고급자이지만 16% 이하의 체지방률을 갖고 있다면 미니컷, 리메스업 중 선호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미니컷을 끝내고 리메스업을 할 때는 대략 체지방률이 10% 정도가 되었을 때 다시 리메스업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체지방이 1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섭취 칼로리를 늘리면 지방은 더 빨리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단을 안 하다가 한다면 바디 리컴포지션은 중고급자에게도 일어난다. 두 번째, 바디 리컴포지션은 초중급자에게 효과가 있다. 세 번째, 중고급자였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운동과 식단을 못했을 경우 바디 리컴포지션을 하면 도움된다. 네 번째, 커팅을 진행하면서도 근육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미비하다. 다섯 번째, 체지방이 있어야 근성장을 빠르게 할 수 있다. 여섯 번째, 근성장 면에서는 바디 디컴포지션보다 리메스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일곱 번째, 본인이 과체중이고 체지방이 많은 편이라면 커팅을 하자. 여덟 번째, 본인이 저체중의 복근이 보이며 근육 증가가 목표라면 리메스업을 하자. 아홉 번째, 본인이 초보자이고 적당한 체지방에 적당한 근육을 갖고 있다면 바디 리컴포지션을 하자. 열 번째, 리메스업 때 체지방이 20% 이상이라면 미니컷을 하자. 11번째, 리메스업 때 미니컷을 너무 자주 하면 근성장에 방해된다. 12번째, 리메스업과 미니컷의 비율은 4대1이 좋다. 13번째, 본인이 고급자이고 체지방률이 16% 이상이라면 미니컷을 하자. 14번째, 본인이 고급자이고 체지방률이 16% 이하면 미니컷, 리메스업을 하자. 15번째, 미니컷이 체지방이 10% 이상이라면 다시 리메스업을 하자. 미트리로 받는 모든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매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